팁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희태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희태 신지식인 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김기천 대통령 예비 후보님, 네, 오늘 자리하셔가지고 함께 김기천 대통령 예비 후보님의 여러 가지 정책과 그리고 비전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김기천 후보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저희 TV 처음 합방이니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에 출마한 김기천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도 하고 그 에너지가를 항상 부러워하는 그 정 교수님 사무실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정 교수님께서 또 저한테 그 핵무기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한번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왔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목소리를 약간만 크게 해주시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원래 큰데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나쁜 거 아닙니까? 네,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김기천 후보님은 제가 느꼈던 김기천 후보 하면은 정치권에서는 보기 힘든 인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보고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좀 거짓말을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치인들이 보면은 참 실수 없는 약간 좀 헛된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김기천 후보님을 뵈니까 정말 진실한 분이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제 김기천 후보님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봅니다. 제가 매일매일 어떤 소식이 있나, 뉴스에 어떤 소식이 나왔나, 또 유튜브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올라왔나 이런 거를 항상 보고 이런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선 운동 하시면서 좀 힘든 점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냥 저의 페이스대로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힘든 것은 없고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정치인 중에 보기 드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여태까지 정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치판에서 저를 볼 수 없었던 것이고요. 네. 다만 저도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치가 망가져서 나라가 망가지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얀마가 그렇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고 그래서 정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은 항상 두고 있었죠. 다만 저는 이제 원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정치와는 이렇게 관심은 있었지만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의 큰 사건들,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정치가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정치인들은 또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고생을 다 떠안고 이러한 참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을 접해서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직함과 네. 그다음에 자연과학의 아주 깊은 지식 네.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네. 이것은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네.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원래는 의사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 의사를 하면서 네. 아이디어가 생겨서 네. 특허 출원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네. 지금 수술용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쪽 일이 더 재미있고 네. 바쁘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사업을 쭉 하다가 보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완전히 개판이고 네. 이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네. 내가 하는 사업도 네. 영향을 받겠구나. 네. 그렇죠. 우리 네.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네. 도저히 정치판에 이걸 기대할 수 없겠구나. 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경험했지만 네. 이 정치판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새로운 정치가 나올 수가 없겠다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사업, 나의 건강, 그리고 대통령 출마. 참 이력이 독특하세요. 네, 한국 항공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다시 또 의대를 졸업을 하셔서 의사가 되시고 또 가정의학과의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의료기기 제조업 대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전환점이 이렇게 많았네요. 네. 근데 이 기계공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핵무기라든지 이런데 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라든지 그 정책적인 측면을 연계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네.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학문적이지 않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기계공학은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룹니다.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학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좀 적성이 그 기하 이런 것에 맞다 보니까 기계 설계에 특별한 재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기계 설계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물리학자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핵물리학자들을 좀 데리고 기구 설계를 최종적으로 제가 한다면 아주 최적의 핵무기가 또 최단 기간 내에 나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최고의 저렴한 비용으로.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이렇게 의료기기를 이렇게 병원 의사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의료기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때도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아마 이거 특허를 낸 것 같고요. 2002년도에 제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뭘 썼냐면 이 반사경, 멀리서 오는 이 빛을 거울로 동그란 거울을 여기에 비추어서 이제 환부에다가 집중 조명해서 보는 구멍으로 보는 거죠. 그걸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멀리서 오는 빛을 쏘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서 헤드라이트라는 것들이 막 여기저기 회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독일제, 일제, 미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고서 귀 속에 있는
어떤 귀지를 뺀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어두워져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어두워질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헤드라이트도 무영등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네. 세계 최초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품 개발을 한 적도 없고 네. 사실은 기계공학과를 나왔지만 기계 설계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설계를 이제 제가 배웠죠. 인터넷에서. 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데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엄청난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난관을 다 극복을 하고 제품을 출시했는데 네. 출시한 이후에도 네. AS가 막 뻥뻥 터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난이 오더라고요. 네. 결국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도 들어가고 이제 저의 이제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2, 3년 네. 그렇게 좀 힘들게 지내다가 네. 결국엔 너무 돈이 없어서 네. 병원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병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병원을 한다고 그러면 돈을 잘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병원을 일단 조그맣게 하나 개설해 놓고 네. 병원 한다고 하는 자금을 빌렸습니다. 네. 그 자금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때가 이제 좀 위기였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네. 자금의 흐름이 좋아져서 네. 돈 걱정은 안 하면서 네. 사업을 했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김기천 후보님께서 지금 전개하는 그 정책 중에 보면은 이제 핵무장. 요즘에 북한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한번 주시죠. 네. 이번에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네. 북한 애들도 상당히 그 남쪽에 네.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나라는 핵이 없고 네. 이건 대등한 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의 지도자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네. 이 핵무기를 만들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의 눈치를 봐서 그런 모양인데 네. 주권 국가로서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네. 그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네.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핵을 못 만들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은 옳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네. 굉장히 호기를 맞았다고 보는 네. 것은 중국이 저렇게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네. 미국 혼자 1등이었어요. 네. 지금은 중국과 사실 이제 대등한 네. 아직은 미국이 그래도 우월하지만 네. 중국이 많이 컸죠. 네. 그래서 얘들이 자꾸 이제 야금야금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네. 미국 혼자 막아내는 것이 사실 버겁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네. 우리 같은 나라를 의견을 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엊그제는 미국 네. 조야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느냐면 네.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는 일은 없게 하는 네, 그런 그렇죠. 것을 제도화하겠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직접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자기들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 믿고 해구산 미국의 해구산을 믿고 있던 나라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미국의 해구산도 그게 사실은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자기네가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미국 믿고 우리가 핵을 뭐 개발하지 않는다. 네. 이것은 너무 한가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의 학계라든지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국의 그 핵무장에 대해서 또 핵 배치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그 다트머스 대학교인가요? 네네. 그쪽에서 뭐 한 2명의 교수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봤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용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였는데 그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단순히 그게 개인의 주장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가 벌써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은 당연히 넌지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정상회담 한 번이면 충분히 그건 설득할 수 있는 문제고요. 더군다나 또 이제 IAEA 그쪽에 수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AEA에서의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지금 또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보았을 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만 끊어도 전 세계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공감을 하고 뭐 저부터도 핵무장을 해서 반드시 북한과 대드 간 입장 그리고 자주 안보를 반드시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 마련,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재원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통일 문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순간 사실은 통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강한 쪽에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포용적인 리더십만 있다면 북한 국민들이 남한처럼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이 될 것이고요. 질문하신 그 재원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구체적인 그 견적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와 있는 그 뭐 몇 분의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보면 1조 원 정도면 핵 개발이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는 찍어내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뭐 우리나라 600조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제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명박 때인가요? 그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성을 이렇게 단속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잠깐 한번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대개 우리나라 한 14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14조. 그래서 14조면 지금 그게 다 음성적인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양성화만 해도 부가가치세만 해도
1조 4천억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1조 4천억이면 행복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소득세까지 있으면 네. 2, 3조가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재원 마련에도 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네. 거기에서 남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성산업 네. 이런 것들도 네. 뭐 좀 합리적으로 네. 풀을 건 풀고 네. 또 우리가 이제 관리할 건 관리하고 네. 이러한 건강 관리 측면에서 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네. 국가 발전에도 네. 도움이 되고 네. 또 국민 건강에도 네. 이롭고 네. 국민의 행복 지수도 네. 높일 수 있고 네. 뭐 당연히 이건 국가가 아랫도리를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성산업을 양성화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공론화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사실상 눈치 보느냐고 이 발언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지가 잘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은 장애인들 어쩔 수 없이 장애인들이 뭐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성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보면서 저는 이 굉장히 역시 그 복지국가의 모습들이 다르구나. 거기까지 세밀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억압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보다도 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기천 후보님이 이 성산업의 양성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의 끝에 다다르면은 이런 부분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그러면 성산업을 양성화시키겠다라는 그 정책은 아직 언급을 어디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네네. 지금 구체적인 네네. 공약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무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네. 상당히 궁금하실 것. 지금은 궁금해하지도 않는 단계일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론조사 문제를 계속 지적을 네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주 극히 지금 불공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부터 우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우리 자손만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고칠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소원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 중인데요. 네. 이러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지금 너무 네. 많이 제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네. 우선 제가 이러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네.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네. 정말 창의적이고 사심 없는 네. 그러한 그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만 우선 시켜드리는데도 네.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지금 구체적인 공약들은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네. 이 성매매 방지법을 폐기해야 되고 네. 성을 잘 관리해서 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네. 다른 공약과 함께. 네.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이거는 네.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기가 네. 섹스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네. 정말 장애인들이나 네. 정말 한 번도 네. 여성분들을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네. 있는 네. 그런 분들의 그 안타까운 네. 그러한 사정을 전혀 도외시하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성과 남성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예, 그래서 네. 다 정말
기꺼이 네. 자기가 힘들여서 네. 번 그 가치 있는 그 재화를 가지고 네. 상대방한테 바치고 네. 상대방은 또 그 재화를 받아들인 대가로 네. 나름대로 네.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더 인권에 네.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을 네. 막고 가두고 네. 이러한 것은 네. 편협되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권리를 네. 자기들만 누리겠다라고 네. 하는 네. 아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 정말 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성산업의 양성화, 그리고 정책들이 보면은 굉장히 큰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핵무장이라든지 거대 양당, 거대 양당 정치의 문제점, 여기에 대한 혁파. 거대 양당의 혁파에 대해서는 중심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론조사를 완벽하게 바꿔야 됩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의 조직도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조직, 저런 아주 고리타분한 조직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법소원을 했고요. 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정치 이슈화를 할 겁니다. 네. 선거일 날까지 그걸 이슈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여론조사가 바뀌어야지 네. 이 새로운 정치 신인이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기존의 정치판에 놀던 그 친구들 이외에는 진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네. 항상 쓰는 얘기지만 네. 세종대왕이 출마해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못 됩니다. 네네. 되는 방법은 지금 거대 양당에 들어가서 네. 그 국회의원 밑에 들어가서 졸개 노릇 하면서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줄을 타고 네. 잘 가서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것은 정치 발전에 큰 장애물이죠. 네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거대 양당이 또 네. 하나의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서 얘들이 대통령은 딱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서 정당의 명칭을 딱 바뀝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나라 당이 어떤 당의 이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 옛날에 새누리당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뭐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뭐 더불었다가 뭐 네, 맞습니다. 더듬었다가 뭐 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싹 바꿉니다. 네. 그러고서 저는 그 당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고서 또 찍어달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 반복이 됐는데 네. 우리 국민이 네. 이거 이제 깨어나야지요. 네. 이제는 유튜브 세상이 됐고 네.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네. 옛날처럼 그 네.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도 뭐 민주당이니 뭐 이런 그 개들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네. 국민들께서 네. 깨어나셔야 되고 네. 우리의 지금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 그렇죠. 전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만 네. 깨시면 네. 우리나라 뭐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유,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3지대의 후보들이 지금 뭐 많이 좀 인지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은 뭐 안철수 후보가 됐든 김동연 후보가 됐든 뭐 허경영 후보가 됐든 뭐 심상정 후보, 뭐 김기천 후보, 뭔가 좀 여기서 좀 단일화라든지 또는 뭐 국민 직접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서 힘을 모아가지고 저 거대 양당을 좀 심판해달라, 이런 그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다만 네. 인위적으로 반드시 꼭 뭐 제3지대가 어떤
단일화를 이루어 가지고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의 그냥 틀로 완벽하게 이렇게 정해진 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또 다른 거대 정당 하나가 출현하는 거와 비슷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한 자율성과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 교수님께서 그 인터넷당 이러한 움직임도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원래 나온 것이 저는 거대 양당을 깨부수자. 그 거대 양당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양당 밑에 있는 무슨 이상한 당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뭐 50보 100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주 타겟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에서 정치판에서 놀아났던 이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3지대에서의 어떤 국민 경선 또는 이슈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저는 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형식의 뭐 모임이나 경선 이러한 것들도 저는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당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당이 부패화되는 이유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버리면은 정당은 그냥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토론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방향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공천권은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공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당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서 국민공천 100% 국민공천제로 가야 한다. 저는 이제 지금 정당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터넷 당이라고 보고 인터넷 당 다음에는 아예 이제 정당이 사실상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공천제도가 없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도 김기천 후보님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측면들이 이 제3지대 후보들이 뭐 내가 이제 여론조사에 나왔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선관위에서 모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들을 기타로 넣지 말고 이름을 나열해가지고 반드시 여론조사에 넣어서 그것이 방송 보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해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3지대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후보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모여가지고 이 방송 보도의 불공정 그리고 여론조사의 불공정 요 두 가지만이라도 좀 이렇게 개선하고자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공천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문제가 정당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에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당으로 돌아가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900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900억이 아마 넘을 겁니다. 왜냐면 그 선거 보조금까지 다 합치고 뭐 선거 보조금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보조금이 5천억에 그 정당 보조금이 선거가 없을 때는 450억,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는 900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6천억이 되는 거죠. 예. 어찌됐거나 그러면 1,000억 정도라고 이제 6천억 정도. 6천억이요? 그렇죠. 선거 보조금이 5천억입니다. 5천억. 네. 예. 6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6천억. 네. 예. 그렇게 이제 수천억이 되는 건데 아까 900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착오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맞습니다. 분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뭐 선거 보조금이야 뭐 그건 뭐 좋은데 맞습니다. 정당 보조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이 없어지면 정당이 그렇게 거대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히 그 정당의 공천도 사실은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줄을 쥐면 우선 그런 힘이 약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당 공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방 자치까지 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국회의원이 한번 내려가면 저 지방에 있는 지방 의원들이 완전히 보스로 다 모시는 이러한 줄서기가 이러한 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맨 먼저 정당 보조금부터 없애서 정당의 힘을 빼야 된다. 그리고 뭐 정당 공천제에서는 뭐 교수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조금 교수님과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선거 보조금이 이제 5천억이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왜 가서 거대 양당에 가서 줄 서냐면은 돈이 없어요. 출마해가지고 500억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0억 쓰다가 거지됩니다. 거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저 이회창 그 후보도 그랬고 부정한 돈을 그 정당, 그 소속 정당이 받았다가 걸렸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정치판에 가보면은 다 돈 정치입니다. 돈 정치니까 오죽하면 그 이현주 전 국회의원이 부산에 출마해갖고 막 울면서 나왔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한 돈을 손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그 정당에서 15% 이상을 얻으면 500억을 돌려주니까 자기들은 그 정당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계속 알렸고 나중에는 500억을 돌려받으니까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군소정당 후보들은 15% 못 넘죠. 10% 넘으면은 50% 돌려주는데 못 돌려받으니까 결국에는 경제적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게임이다. 그 부분도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거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0억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터져 보니까 이게 500억이 아니라 10억 정도로만 낮춰도 괜찮아요. 10억까지만 써라. 그리고 너희들이 10억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결국에는 500억이 다 국민 세금인데.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10억까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하죠.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정치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이 365일 SNS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기천 후보님도 굉장할 겁니다. 이 돈 들어가는 부분들 뭐 진짜 별의별 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게 뭐 선거 운동하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 아주 지금 굉장할 겁니다. 효율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도 맞습니다. 뭐 부담이 좀 됩니다. 많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 캠프에서 뭐 하면 제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라고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분야를. 그런데 정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정 교수님 네. 같이 생각하시는 분은 또 많지 않습니다. 무보수가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제 사심이 어느 정도 거죠. 예. 그렇죠. 사심만 없으시고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동의 대가는 어느 정도 또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죠. 무보수는 조금 너무 조금만 더 쓰시고요. 적절한 아까 이제 우리가 성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이런 것은 필요한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거대 정상에서는 얼마 모았네, 국가에서는 얼마 했네 해서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잔치가 벌어지고 어차피 500억을 써도 그렇죠.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니까 펑펑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TV 토론이다. 그래서 TV 토론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라든지 SNS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실 이 선거 홍보물 같은 거 저희 집에도 많이 오면 안 봐요. 맞습니다. 그 돈 낭비입니다. 차라리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런 건 보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국민 세금을 아끼면서 선거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어야지만 이 부정부패가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정치에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뭐 저도 이렇게 궁금했는데 정책들이 이제 많이 궁금했는데 성산업을 양성화시키고 그 양성화된 그러한 재원으로 또 이제 핵무장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놀라웠고요. 또 앞으로 어떤 뭐 정책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방향들은 어떤 게 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꼭 성산업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런 것을 연관 짓는 것은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다. 이제 요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이제 오늘 벌써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교수님하고 진짜 대화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뭐 지금까지 또 해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주말 또는 이제 주 중에 한 차례 정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순회하면서 제가 이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연설도 하고 또 이제 제가 혈당도 재드리고 혈압도 재드리고 이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계속 넓혀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정 교수님께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런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공약들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진짜 뭐 이 제3 뭐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3지대에서 좀 큰 정치, 그래서 공동 정부론 뭐 또 좋은 공약 함께 추진하기 해가지고 저 거대 양당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큰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시선을 제3지대로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도 매일매일 제3지대 후보들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김기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분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그냥 사심 없는 그러한 그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김기천 후보님의 소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유, 네, 뭐 오늘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 나누고 이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도 뭐 좋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전화 연결이라든지 또는 직접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함께 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우리나라 기존 정치가 네. 정말 신뢰가 없는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정치가들이 네.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네. 이러한 정치는 반드시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뭐 정권 교체 정도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판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저의 소신껏 네. 밀고 나갈 것이고요. 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도 많이 높아지셔서 네. 또 정보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기만 하면 네.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의 바람으로 네. 충분히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정 교수님이 네. 한 달 전에만 해도 저를 몰랐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참 훌륭하신 또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까지 불과 얼마 안 걸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의 계절이 이제 곧 시작이 되면 네. 금방 네. 전 국민한테 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도 뭐 유튜브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답답해서 그냥 유튜브를 해봤는데, 저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애국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네. 박청정님, 네네. 철인 정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예. 박청정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학적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인 정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철인 정치이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제 철인이 국민을 설득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국민하고. 그렇죠. 그건 기본입니다. 네, 그렇게만 되면은 국민과 아무리 자기가 초인이라고 해서 그렇죠. 국민과 별개로 놓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초인이어야지 자기 혼자 초인이어가지고 그렇죠. 그건 뭐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닦으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국에 뭐 저도 이렇게 뭐 며칠, 오늘도 지리산에서 이제 한 분이 찾아오신다고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만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들 나라를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뭐 정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냥 뭔가 좀 마음에 뭐가 뜨겁게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유튜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정성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옆에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의 또 힘으로 형성이 되는, 그래서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언론, 이게 진정한 언론이 앞으로는 유튜브 언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김기천 후보님을 많이 알아요.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죠.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지시고, 또 다른 유튜브에 여기저기 출연을 하시면은 그런 다양한 분들이 알게 되시면서 김기천 후보님의 진정성이 이제 더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가져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